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믹입니다. 한때 12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이렇게 100달러 아래로 가주면서 많은 원유 기업들이 이렇게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도 잠깐 그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특히나 저평가할 때 7월 25일과 같이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멤버십들 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멤버십들과 장투 예정에 함께할 계획입니다. 재무제표라던가 기업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텔레그램 통해서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드리니, 혹시라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장투를 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8월 3일은 이렇게 오펙 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이날은 오펙 국가들이 모여서 시추하는 원유의 양을 증산시키냐 마냐를 결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오펙 국가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WTI 유가를 보시면은 오펙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1.64%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펙 회의 증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오펙 회의 때 증산을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WTI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원유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한 번 더 인플레이션에 대비함과 동시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을 한다고 한다면은 원유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정황을 잘 살펴보면은 이미 오펙 국가들은 대부분의 목표치를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유의 공급량을 이렇게 줄이게 되었지만, 높아진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치를 이렇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미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렇게 목표치를 계속 미스하고 있는 현상은 2022년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21년 9월달부터 가본, 이라크, UAE, 러시아, 그리고 사우스수단의 국가들은 이렇게 목표치를 미스하였고, 이 5개의 나라들이 목표치를 미스한 것만으로도 전체 목표 대비해서 9.7%나 미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유 공급량의 목표치를 증가시키자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앙골라, 콩고, 적도기니 국가들도 목표치를 미스하기 시작했고, 넌 오펙 국가들인 러시아는 물론 오만,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바레인까지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회의 때 목표치를 증산한다고 해봤자 결국엔 또다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때 증산의 뉴스와 함께 하락하기 시작했던 WTI 유가는 다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유가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오펙 그리고 논 오펙 국가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프라 관련해서 부족한 투자에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부족한 투자에 의한 공급 부족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일어난 것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쌓이고 쌓여 야기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친환경에 집중을 하면서 환경을 더럽히는 원유 기업을 대상으로는 많은 제재가 가해졌고,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원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2014년 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효과를 주었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름 회사들은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 2년 전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14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돼 한때 14.7빌리언 달러가 2014년 때 이렇게 투자가 되었지만, 2022년에는 그것의 절반도 하지 못하는 5.2빌리언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쌓여서 터진 만큼 결코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 회복이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수요는 어떨까요? 제법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국은 제로 코비드 폴리시를 했기에 수요가 그나마 억눌러져 있었지만, 2023년쯤에는 중국의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의 전체 거리반도 4년 평균 고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까는 교외 쪽이었지만 도시 쪽은 이미 4년 평균치를 넘어버린 거리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4년 평균치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한 불균형을 막고자
미국은 전략 비축률을 역대급으로 풀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보유량을 갖게 되었지만 2022년에 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설사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미 이렇게 2021년 때부터 수요와 공급의 차이는 이렇게 컸다는 것을 봤을 때 전쟁은 단지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벌어지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전쟁이 조만간 멈춘다고 할지언정 이미 러시아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지만 천연가스 대신 원유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에너지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한때 크루드 오일보다 저렴했던 더시 TTF 내추럴 가스의 가격은 브렌트 크루드 오일의 3배나 비싸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원유를 수입하여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인즉슨 유럽에서의 원유 수요가 더해지면서 설사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개선되지 않은 이상은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벌어진 채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한번 유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은 그 트렌드는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유가가 설사 70달러대로 떨어진다고 하여도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70달러는 여전히 고유가 영역이고요. 높은 프리캐시플로우와 함께 계속해서 부채를 갚거나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금을 늘리는 등 주주 환원을 할 것이기에 주가는 잠깐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실적과 함께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2022년 7월 29일 기준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2022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승을 이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너지 트랜스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은 PE 멀티플이 10도 안되며 에너지 트랜스퍼는 7도 안되는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저에게 8% 달하는 배당금을 주니 제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월급 이외로 또 다른 수익 시스템을 만들기에 최고의 조건인 셈입니다. 설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배당금이 커버를 쳐주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오펙 플러스의 회의 결과 전쟁 해소 그리고 리세션과 같이 원유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인 수요와 공급을 풀어줄 수 없는 이벤트들이기에 원유 가격 회복과 좋은 실적과 함께 그대로 회복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과거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 원자재로 인한 경기 침체 때를 평균 잡아 만든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은 잠깐이었을 뿐 머지않아 이렇게 그대로 회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거의 다 만들고 나니 유가는 이렇게 4.68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현상이기도 한데요. 만약 이러한 부분과 함께 원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매집을 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제가 자주 못 만드는 만큼 WTI가 하락함에 따라서 대응을 할 때 그리고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